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그 가축재보험에 대해서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미리 가졌죠. 왜냐면은 가축재보험이 사실 이게 이론서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완벽하게 사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우리 또 시험도 좀 이렇게 출제가 뭡니까 들쭉날쭉하고 막 어떤 큰 특징이 없이 막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공부를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고 여러 가지 이제 뭡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안내 시간을 지난 시간에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1과목에 대해서 진행을 할 텐데 가장 중심축은 뭐냐면요. 결국은 지금 현재 최근에 그 8회 9회 때 큰 흐름이 결국은 이론서 있는 내용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론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문헌 그대로 다 이렇게 그 정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앞뒤가 맞지 않는 것도 있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또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뭡니까 깔끔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많이 그 뭡니까 노력을 했습니다. 이 과목에 있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가지고 이거 이런 의미로 이렇게 기술되었구나. 예, 문헌적으로만 해석한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그렇다면 이런 정도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충분하게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대처를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강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좀 뭐 미세한 부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뭐 혹시 그런 거 나오면 어떨지 모르냐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럴 것 같으면 제 그대로 그냥 외우는 게 낫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이 결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혹시 만약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가축제보험에서 보험 목적물이 뭐냐, 예, 어떤 가축을 이렇게 뭡니까, 지금 보험물 계약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되겠고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원 그래도 정부에서 어떻죠 계약자한테 50% 이상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보험료에 그죠. 예, 그런 부분은 어떤 건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목적률 가축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뭐 소부터 이렇게 다 시작이겠죠, 그죠? 예, 우리가 그 농작물 재보험도 사급회부터 시작했듯이 처음부터 이렇게 판매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예, 하나하나 이렇게 늘어가면서 지금은 16개 축종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농작물 재보험도 시설물도 이렇게 가입을 하잖아요. 비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 농업 시설, 그죠? 예, 그런 시설물들을 가입하는데 가축을 키우려면 소를 키우려면 당연하게 또 이렇게 축사가 있어야 되고 그죠? 돼지를 키우려면 축사가 있어야 되고 닭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런 축사가 당연히 있는데 그것도 따로 이렇게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축사 부분이 조금 이제 일반 우리가 뭐 비가림 시설 그런 거랑 달라요. 예, 그 비가림 시설 같은 비가림 시설만 딱 이렇게 우리가 보험의 목적으로 가입하는 거고 농업용 시설물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농업용 시설물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었죠? 예, 그 부대 시설이라고 해갖고 그것도 따로 이제 뭡니까 보험료를 따로 부대 시설 보험료 따로 계산을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총 보험료를 농민 시설물 보험료를 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 봐서 부대 시설을 가입하는데 축사 같은 경우는 일반 그 농민 시설물이나 비가림 시설을 하고 달리 여러 가지 또 그렇게 또 설비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보험의 목적으로 가입을 한다. 축사를 가입을 하게 되면 모두 다 다른 것들도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사도 가입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축사에 딸린 부속물 그래갖고 칸막이를 해놓거나 뭐 이렇게 그 소 같은 거 따로따로 이렇게 다 같이 막 뭉쳐서
이렇게 지내지 못하도록 칸막이 같은 거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문 같은 거, 뭡니까? 소가 못 나오도록 그 대문 같은 거 설치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를 부속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다 보험의 목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칸막이가 잘못되더라도, 예, 쉽게 말해서, 예,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착물, 예, 게시판이라든지 네온산이라든지 간판, 안테나, 선전탑 이런 것처럼 쉽게 말해서 뭐 이렇게, 야, 뭐 간판 올려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만약에 뭡니까? 피해가 났을 때는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가입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정리해 놓은 자료가 시험에 다 필요한 거니까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라색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속 설비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뭐 소를 키우거나 이러다 보면 전기나 가스 설비도 필요할 거고 급배수 설비도 필요할 거고 또 그리고 또 뭐 여름에는 또 난방 시설 필요할 거고, 그죠? 겨울에는 또 따뜻한 공기가, 있을 수 있도록, 예, 또 겨울에는 난방시설도 있을 거고, 그죠? 예, 그리고 급이기 이런 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이게 요거 제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예, 하여튼 요런 급이기라든지, 통풍 설비 같은 거, 그죠? 예, 이런 것들이 다 보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사고가 나더라도 축사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기계장치 같은 거 있잖아요. 착유기 하면 요거는 이제 젖소 같은 거 이제 젖자내는 그런 기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금사 같으면 부화기, 그러니까 이렇게 계란 같은 거 있으면 거기서 이제 병아리가 만들려면 또 부화기 같은 것도 있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분류기 같은 거는 크기에 따라서 또 분류하는 또 기계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 기계 장치 같은 거도 다 축사가 잘못됐다면 축사 시설만 잘못됐다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런 부화기라든지 분류기라든지 케이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착유기 이런 것들이 잘못되더라도 예,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특이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 하는 것이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을 어떻게 이제 가입을 하느냐. 우리가 농작물 지어보험 같으면 200만 원 이상, 1000 스퀘어미터 이상, 아니면 200 스퀘어미터 이상, 300 스퀘어미터 이상, 그런 것을 이상이 돼야만이 보험을 들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가축 같은 경우는 스퀘어미터로 할 수도 없고, 예, 그리고 또, 얼마 이상 가입한다, 이런 것도 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소나 돼지나 한두 값도 엄청 비싼데 그게 50마리, 100마리, 200마리 이렇게 가입하면 금액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액으로 이렇게 해갖고 야, 얼마 이상 가입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놓고, 예, 만약에 돼지 100마리 키우면, 예, 99마리는 절대적으로 보험 가입을 안 시켜요. 100마리 전부 다 가입했을 때만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입 단위는 전부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딱 하나 이제 종모우라는 게 뭐냐면 종자가 이제 좀 이렇게 이게 시 순말이거든요. 예, 모자가 이게 어미 모자가 아닙니다. 예, 만약에 이제 시 앞말 같으면 종빈우라고 하겠죠. 그죠? 빈자가 이제 빈궁맘 할 때 빈자 아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자를 상징하는 거니까, 예, 그 빈자 붙으면 이제 암이지만 암컷이지만 요 모자는 도리어 수컷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자가 좋은 그죠? 예. 순말을 이렇게 같은 경우는 가격이 엄청 비쌀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 경우는 이게 한 마리 한 마리 따로 이렇게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 종모하고 말도 이제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죠? 말도 100마리 키운다고 해서 100마리 전부 일괄 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 우리는 이렇게 3마리만 가입하겠습니다. 그런 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특징적인 거니까, 그쵸? 종모와 말은 개별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딱 하나 이제 항상 보면 예외가 있잖아요. 예, 소 같은 경우는 일부 가입이 되네요. 그죠? 예, 언제요? 1년 이내 출하가 예정인 경우에만, 예, 쉽게 말해서 2년 후에 출하가 된다든가 이런 건 안 되는 거고 1년 이내 출하가 예정인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한데 그 조건이 어떠냐면 축종별 및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암컷 수컷 이런 거 한우 유구 젖소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이제
그 보험에 가입할 때는 소 이력제 현황, 예, 뭐 소 같은 경우는 뭐 쉽게 말해서 이게 뭐 언제 태어났다, 언제 죽었다 이런 것을 다 이력을 관리를 해요. 그래야만이 뭡니까 그런 보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으니까 그쵸? 요런 그런 거 뭐 그걸 갖고 이표라래 귀에다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뭡니까 가서 언제 태어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놔요. 그러니까 그 이력돼 있는 현황의 70% 이상을 가입해야만이 예. 그것도 이제 뭡니까? 일부 가입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50%만 가입할게 절대로 안 해준다니까요. 그죠? 70% 이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뭡니까? 요 갈로치기 문제나,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축정별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할 때는, 야, 그럴 때 더 이제 까다롭게 되겠죠. 그죠? 예. 구분해서 가입할 때는 더 까다롭게 해야 될 겁니다. 그쵸? 야, 우리는 앙컷만 가입할래. 우리는 젖수만 가입할래. 그러니까 더 까다롭게 되겠죠. 그러니까 80% 이상 가입을 할 때만, 예, 요 일부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70%, 80% 정도는 구분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그리고 소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뭐 태어나자마자 그냥 보험에 가입할래 한다고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언제부터 이제 뭡니까? 가입할 수 있냐.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소 같은 경우는 생후 15일령, 15일령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태어난 지 15일이 딱 됐을 때, 예, 그럴 때부터 가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하냐면 13세 미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세 이하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미만 되어 있는 건 이론서 내용 그대로 제가 이제 그대로 이렇게 제가 기술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혹시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책을 보다 보면 그 앞에 보면은 또 도표로 만든 거 보면 이론서에 그게 제가 저 메모에 놨네요. 그게 303면에 있어요. 303면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5일부터 생후 15일부터 12개월 미만이라고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12개월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그 소가 2년 된 소가 가입 안 되나요? 가입이 되거든요. 뒤에 보면은 뭡니까 보험가입 산정하나 이런 거 보면 다 그렇게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딱 돼 있다고요. 거기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이론서가 제가 요게 지금 13세 미만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15년부터 13세 미만 돼 있는 거는 그 311면에 보면은 15년부터 13세 미만이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그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거는 그렇게 헷갈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지만 혹시 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다가 조금 여러분들 뭡니까 공부하신 내용하고 좀 다르면 뭡니까 제가 좀 뭡니까 발견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아주 큰 정말 중요한 데서 뭡니까 잘못 강의할 일은 만무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는 제가 몇 번이고 검토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강의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그렇구나 정도만 생각하셔도 돼요. 그것까지도 막 이렇게 하면 야 이게 엄청 중요하구나 해가지고 또 그쪽으로 또 모든 것을 또 에너지를 써서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뭡니까 조금 이렇게 틀리게 강의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도리어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뭐 산식 변경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이론서의 내용하고 제가 다음에 이제 강규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험료 상식이 좀 어려운 거는 제가 쉽게 풀어서 할 거예요. 뭐 시설 작물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이론서에 있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막 그냥 편집이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풀면 뭡니까? 여러분께서 공부가 안 돼요. 그리고 막 푸는 걸 잘 이해도 못하면서 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그림 그려가듯이 제가 산식을 돌리지 않고 우리가 그림 그려가면서 뭡니까 보험금을 풀고 피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쉽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야만이 그게 머리에 기억된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산식을 조금씩 이렇게 바꿔서 안내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게 절대로 그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제가 그게 틀리다면 그 산식이 제가 안내드리는 산식이 틀리다면 그렇게 제가 강의를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구나 정도라 생각하시고 진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쉽구나 라고 여러분께서 뒤에 아실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슴 같은 경우는 보니까 15월령 이런 게 아니고 2월령이고요. 양도 옛날에 저희가 공부할 때는 2월령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고요 또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가입시켜 놓으니까 너무 또 보험사고 많이 났나 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사물용으로 또 바뀌었더라고요. 예, 요렇게 이제 요거를 이제 바뀌어갖고, 혹시 요런 게 또 나올까? 갈로치기를 해서 할까 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부 지원은 여러분들 제가 우리가 1과목 할 때, 보험료 부분을 할 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보험료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정부 지원 보험료 얼마 되느냐? 예, 계약자가 뭐 얼마나 부담하느냐 해갖고 우리가 그 공부를 했죠? 예, 거기서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게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뭡니까? 보험료가 뭐, 100마리 이렇게 뭐 가입을 하면 보험료가 장난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막 1억 이상 이렇게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 뭐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보험료는 5천만 원 한도까지 지원합니다. 근데 사실 5천만 원도 엄청난 거죠. 시키면서 보험료를 대신 5천만 원을 정부에서 내준다니까요. 예. 그러면 다 9만 침 이상으로 어떤 사고 났을 때는 수억을 타겠죠. 보험료가 5천만 원이라면 지급되는 보험금은 얼마겠어요? 뭐 10억, 20억 뭐 이렇게도 받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도가 돼 있다라는 것 정도 우리가 농작물 재보험하고 다르니까 그렇죠? 요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4천만 원인지 5천만 원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밑에 말이 보니까 여기 4천만 원 보험 가입금이 여기 또 있다 보니까 좀 혼선이 올 수 있는데 예, 보험료는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말은 이제 뭡니까? 무조건 넣고 보험 가입금액의 50%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 말은 4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50% 그냥 정상적으로 지원을 하고 말값이 너무 비싸니까 보험 가입 금액이 4천만 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35%를 지원한다. 그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법도 제가 보험료 거기서 다 안내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또 하고 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서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은 모든 것이 여기도 써먹고 저기도 써먹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가능한 그 공부할 양을 줄여서 여러분들한테 딱 드리면 그걸 반복 하다 보면은 그 한 개, 두 개, 세 개 안 거지만 그것이 뒤에 지나고 나면 30가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하는 재, 요거는 이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작물 재보험은 자연재 주수의 하자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걸로 묻지는 않죠, 그죠? 그런데 보상하는 재는 과연 그럼 어디까지 보상해 주냐? 또 새로 들어가니까 강풍의 의미는 14m 퍼세크고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따로따로 또 그 세부적으로 알아야 되죠. 그 가축 재보험도 마찬가지겠어요, 그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상해 주는 건 어떤 걸 보상해 주는가? 그거는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되겠죠. 예, 자연재해를 보상해야 하는데 뭡니까 그 일반적인 농작물 재해보험처럼 뭐 냉해 뭐 이런 식으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작물이 냉해를 피해를 입지 무슨 가축이 냉해 피해를 입겠습니까? 그죠?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풍해, 뭐 바람, 태풍, 강풍을 갖고 이제 그런 피해를 입는 걸 풍해 피해를 하고, 뭐 집중호우 이런 피해를 갖고 수해 피해가 났다 그럴 거고, 그죠? 눈으로 인한 피해를 설해 피해 났다 그럴 거고, 그리고 이제 지진 같은 거, 그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등열이 돼 있어요. 결국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난 것은 대체적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풍수설지, 풍수설진 저도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외워놨었어요. 여기 뭐 모든 그 축종이 다 해당이 되니까 풍수설진이 그리고 축사에도 당연하게 해당이 됩니다. 요 모든 요 축종들 있죠. 요거하고 축사시설 물에 다 요것이 이제 뭡니까 그 보상하는 제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풍수설진 이렇게 하나 외워놓으시고 질병 같은 거는 우리도 보니까 그 농작물 재보험도 병충해를 보상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뭐 병충해 보상하는 게 몇 개 안 되잖아요. 다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가축 재보험도 딱 해주는 것이 딱 여기 정해져 있어요. 소 질병 보장을 해주고요. 말도 질병 보장을 해줘요. 그런데 이제 돼지 같은 경우는 특약을 가입해야만이 보장을 해주고요. 꿀벌도 특약을 가입해야만이 보장을 해줘요. 그 병도 모든 병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돼지 같은 경우는 딱 3가지만 보장을 해주고 꿀벌은 달랑 2개예요. 뭐 낭충압, 부패, 부패병하고 그 다음에 부조병하고 달랑 2개만 보장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특약편에 가서 따로 이제 또 세부적으로 뭘 그럼 보상해 주는가 그것은 거기 가서 배우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질병 달랑 요거만 해줍니다. 나머지 거위나 뭐 타조나 이런 것들은 아예 그런 질병 보장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화재는 대체적으로 시키면서 가축이 돼지나 말 같은 게 축사가 불나버리면 말 뭐 죽고 이럴 거 아닙니까? 다 죽고 그죠?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보상하는 죄로 피해를 입은 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재로 인한 사고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특히 축산시설물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불났다고 뭐 그냥 전체가 다 이게 뭐 기계장치고 뭐면 다 피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화재 요거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보상하는 손해인데요. 요것을 제가, 이론서에 있는 내용이 막 여기도 있고, 저기도 돼 있고, 또 이런 중요한 내용이, 여기는 설명 안 돼 있다가 저 뒤에 가서 또 이 과목에 가서 설명돼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상하는 손해, 대한 부분은 여기다가 제가 좀 몇 페이지로 만들까 뭐 이것저것 또 뭐 좀 길게 쓸까 했는데 도리어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내용만 깔끔하게 한 페이지 안에다가 정리를 해드리는 것이 더 좋겠다 해갖고 제가 한 페이지로 만든 거예요. 처음에 몇 페이지로 만들고 좀 막 서술식으로 썼다가 도리어 그렇게 하기보다는 딱 진짜 필요한 내용 딱 함축적으로 딱 그것만 공부하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만 알면 기본적으로 1과목에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따로 원래 뭐 뒤로 뺐다가 그 따로 뺄 필요도 없더라고요. 이게 지난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금년에는 나올 가능성이 다른 게 엄청 많은데 또 나오겠냐 이거죠. 그래서 일부러 또 뭐 크게 만들고 할 이유도 없이 그냥 간단하게 이 부분에다가 따로 이렇게 하나만 더 집어넣은 겁니다. 지난해 나왔다 보니까 사실 집어넣은 거예요. 요게요. 예, 그렇게 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하는 소니까 어떤 것을 보상해 주느냐 하는데 중요한 게 이제 뭡니까? 가축제에 보면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특약으로 보장을 해준다고요. 이렇게 보면 이런 특약을 들어야만이 말이 뭐 시수말 버시 첫대 제목도 좀 이상하죠. 선천성 불임 확장 보장 특약을 들면 요게 해당되는 보장을 받는 거고 나머지는 보장을 안 받는 거예요. 뭐 운송 위험, 운송 중에 사고 난 것은 이 특약을 가입해야만이 되는 거고 경주마 부적격 되는 것도 이 특약을 가입해야만이 그 보장을 받겠죠. 경주마 보험기한 설정에 관한 특약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죠. 1개월 이내 질병 사고 우리가 질병 보장되는 게 앞에서 잠깐 봤죠. 소, 말, 주기약으로 보장되고 돼지하고 꿀벌하고 요거는 특약을 가입해야 보장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질병 또한 1개월 이내 만약에 질병 사고 났을 때는 보장을 해주지 않아요. 예, 그래야만이 역선택을 아예 그냥 차단시키겠다는 얘기죠. 아픈 상태에서 가입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아픈 상태에서 2개월, 3개월 버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개월 이내, 잘못돼서 폐사되는 경우는 보장을 안 해주겠다 하고 딱 막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말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경주마 같은 경우는 1개월 이내 질병사고 나도 보상을 받도록 한 특약이 바로 경주마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특약이 보험기간 1개월 이내 사고도 보상해 주겠다. 요 특약을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미세한 한 개 한 개마다 특약으로 다 보장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일일이 그 특약에 가서만 보상하는 죄가 인정이 되는 거지 특약을 가입하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그 병 같은 경우도 병충해 특약을 가입하지만 그는 보상하는 손해야 손해 아니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어디에다 넣었죠? 미보상 면적으로 빼버렸죠. 그 특약을 가입하지 않으면 병충해 특약을 그쵸? 보상 안 해주니까 미보상 면적으로 뺐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런 내용 또한 결국 뭡니까? 이 특약을 가입하지 않는 순간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계약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되겠죠. 그죠? 주계약에서 딱 살펴보면 앞에서 딱 본 거예요. 풍해, 수해, 설해, 지진. 그죠? 풍수설진 등 자연재해. 요것을 자연재해로 인한 뭡니까? 잘못된 거. 그것이 대부분 뭐냐면 주거에만 보장해 주는 거예요. 뭐 어디 살짝 부상당했다고 해서 보험금이 절대로 지급이 안 됩니다. 입원비 주고 사람처럼 그러지 않죠. 무조건 주거에만 주는 거예요. 가축제 보험의 가장 그 특징은 이거 얼마나 피해됐네. 야 수확량이 이만큼밖에 안 됐으니까 요만큼이 피해가 됐네. 그만큼을 농작물지에만 보상을 해주는데 가축은 그렇지 않고 주거에만 보상을 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보험가액 이꼬로 손해액이 되는 거예요. 뒤에 가면. 뭔지 알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처럼 공부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면 완전 공부가 엉터리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게 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육면체 앞에서 봤을 때는 육면체였지만 위에서 보면 사면체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이치를 알아야 되듯이 가축 재해보험은 완전히 뭡니까?
죽어야만 일단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바로 그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요겁니다. 요걸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뭐 글을 읽어도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이 보험가액이 보이고 손해액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죽어야만 준다. 그런데 그 죽는 것도 어떻게 죽어야 주냐면요. 예, 부상, 예, 경추골절이라든지 사지골절이나 탈구골절로 인해서 예, 죽어야만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예요. 나머지 부상은 또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이론서는 그냥 막 이렇게 또 막 기술돼 있고 저기 가서 이렇게 기술돼 있고 막 되지만 그것이 그냥 읽어봐갖고 여러분들이 그게 그 행간의 의미가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바로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 거죠. 이제 의미를 이렇게 잘 봐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늘색으로 일부러 여기 다 중요하다고 빨간색 해놓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께서 예, 막 눈이 도려 막 아파요. 다 까만색이 났지, 그쵸? 그러다 보면 그렇게 또 하면 또 그 뭡니까? 어떤 게 중요한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정말 중요한 거 이런 걸 또 이렇게 또 표시해 놨고 중요한데도 여기 또 똑같이 빨갛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필요도 때문에 요거는 뭡니까? 쉽게 말해 요게 쓰라라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야, 부상으로 인정되는 것에 쓰세요. 경추골절, 사지골절, 탈골 이렇게 쓰라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 시험이 그렇게 그 단답형으로 쓰라는 것도 많이 나오죠. 그쵸? 예, 그 가축재보험도 5점짜리도 있고 15점짜리, 도리어 15점짜리가 1분 안에 진짜 푼다니까. 제가 다음에 기출문제 제가 풀어봐보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까? 와, 이렇게도 나왔네. 공부를 진짜 정말 이렇게 저렇게 많이 했는데 결국은 허탈할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정말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거, 쌀데기 없는 거 공부해갖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는 얘기죠. 정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가축계획을 공부하면 진짜로 1과목, 2과목이 필요한 내용만 정확하게 딱 공부를 해갖고 하면 그것도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더라도 대처를 할 수 있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면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요리를 안 쓴 거예요. 중요하다. 예. 제가 한 개도 빠짐없이 여러분들께서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서술로 쓰라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그냥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고 막 여러 가지로 낼 수 있는, 그리고 보험금 산정 이런 걸로 연관지어서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이런 거 한 개 알고 모르냐를 갖고 15점 문제로 낼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제가 15점 문제 1분 안에 풀 수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거만 알면 그냥 15점이 맞고 틀리고 하는 거. 그렇게 계산형 문제로 나온다는 게, 계산형이 무슨 수확량을 구해야 스케메다당 수확량 구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가축재보험에서 보험금 구하는 건요. 예. 그렇게 막 미세하게 따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큰 기준으로, 야, 이것을 판단해갖고 보험금이 지급되냐, 안 되냐, 그 큰 틀에 대해서 물어버려요. 그래갖고 보험금이 지급이 빵원이냐, 아니면 보험금이 손액, 전액인 500만 원이냐, 그거를 그냥 딱 묻는 거예요. 그게 15점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제가 강의 슬라이드 만들면서 이렇게 막 해놓은 경우가 거의 없었죠. 그죠?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난산이나 산용마비. 이 산용마비가 뭐냐면 또 이제 또 뭐니까 이론서에는 또 막 주석처럼 막 상세히 설명돼 있어요. 근데 그거 다 필요 없다. 기립불능되는 거를 산용마비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도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기 이렇게 편하도록 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산용마비 하면 기립불능되는 거. 막 누워갖고 벌렁벌렁 일어나지 못하는 소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된다? 예, 폐사가 되는 경우. 예, 난산 산용마비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게 해갖고 폐사가 돼야 보험금을 줘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론서에는 그게 폐사가 돼서 준다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난산 산용마비 이렇게만 끝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보험금이 지급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아셨죠? 저도 그걸 깨닫고 나니까 보이더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기립불능되거나 된 상태에서 잘못돼야만이 결국은 보험금이 지급이 돼요. 그리고 급성고창증 및 젖소 같은 경우는, 젖소는 좀 특이하니까 젖소가 젖소를 생산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그 유량이 감소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유량이 감소돼 갖고 긴급도축, 긴급도축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돼지나 이렇게 말 같은 건 긴급도축, 말은 있어요. 특약을 가입했을 때 긴급도축이 이제 말 같은 거는 인정이 되고 하는데, 긴급도축 같은 경우는 돼지나 이런 거, 가금이나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긴급도축
으로 긴급 도축했다는 건 결국 그 소가 죽은 거잖아요. 그죠? 도축해서 도축장에서 죽이는 겁니다. 그죠? 유랑 감소하니까 쓸모가 없어지니까 젖소의 역할을 못하니까 긴급 도축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긴급 도축해도 뭡니까? 결국은 소가 죽었으니까 그만큼 가치가 없어진 거죠. 예. 그렇죠? 예, 그 젖소 키우는 사람은 어때요? 그만큼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예,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미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다 함축적으로 적어놓은 거고, 여기 있죠? 신규 가입도 1개월 이내 질병 관련 사고는 보상하지 않아요. 소가 보상이 안 되니까 나머지들도 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서 제가 따로 이걸 해놔놨어요. 지금 소에만 이렇게 달랑 이렇게 돼 있고,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여기만 이렇게 해놔놨는데, 전 축종이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긴급도축은 제외한다는 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진짜 정말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뭡니까 소를 그 긴급도축이라는 거는 뭡니까 자연사 하는 게 아니죠. 강제로 뭡니까 그 소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다 보니까 그 경우는 당연하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얘기예요. 긴급도축은 제외한다는 거는 그렇죠? 예, 질병사고는 안 되는데 예, 긴급도축인 경우는 인정해준다. 결국은 이걸 인정받으려면 결국 수의사가 또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목에서 우리가 그 농작물 재보면 손해조사는 이제 표본관을 정해갖고 야 거기서 무게를 재고 야 양파 그 80% 피해난 것은 조금 너무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80% 낸 걸로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막 그냥 수확량을 산정하고 했는데 그 가축은 우리가 손해평가사가 할 일이 없어요. 예, 다 이런 것들이 누가 개입이 돼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긴급 도축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판정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잖아요. 그쵸? 그거를 누가 하냐면 수의사가 하는 거예요, 수의사. 그러니까 그 손해조사는 결국은 수의사가 다 하는 겁니다, 수의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손해조사에 관련되는 것이 이 과목의 내용이 없잖아요. 잘 봐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또한 공부를 안 해요. 결론은 보험회사에서 알아야 될 거. 야, 어떻게 보험금을 지급하는가. 그 내용 있잖아요. 예. 그 내용을 결국은 이론서의 뒤에다가 이번에 많이 중복보험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번에 그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지금 현재 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모도 이제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긴급도축제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농작물 재보험 공부했듯이 할 때 그 사고를 갖고 가축재보험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해버리면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해버리면 이게 하나도 안 읽혀지는 겁니다. 이제 이미 아시겠죠? 사고의 재난. 예. 그것이 진짜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게 제가 소, 돼지, 말, 기타 가축에 적용한다고 요 옆에도 딱 붙여놔놨죠. 그쵸? 예. 이론서는 여기만 돼 있지만, 예, 다 되는 겁니다. 돼지에도 되고, 예, 돼지도 1개월 미만 질병사고 안 되고요. 기타 가축들도 다 안 돼요. 사슴, 양, 이런 게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 도난, 요게 중요한 거죠. 예, 소, 도난 및 행방불명에 의한 손해, 요걸 보상해줘요. 근데 요거는 오직 소만 해주거든요. 나머지 쉽게 말해서 돼지라든지 말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사슴이라든지 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 인정 안 해줘요. 보상하지 않는 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보관장수 내의 도난행위로 입은 직접 손해만 보장을 한다. 요거 기억을 하시고요. 요게 이제 지금 주계약이익 이 특약을 안 들어도 자연적으로 소보험을 드는 순간에 이런 것들이 다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계약, 특약 따로 구분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소는 이런 것들을 보장을 받는구나. 예. 요 폐사인데 요런 것들로 인한 폐사를 다 보장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난 행방불명이라는 손해는 폐사까지는 아니겠죠. 그렇죠? 예. 요건 당연히 행방불명은 손해니까. 요건 소만의 이제 특징이니까. 예. 요것이 따로 이제 그 소보험을 들면 보장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한 씨순말이겠죠, 그죠? 예, 혈통 좋은 씨순말, 예, 송아지 좋은 걸로 나라고 이렇게 또 키우는 소 있잖아요. 그 소가 6주 연속으로 정상적으로 정액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면 종모가 만약에 보험
가입을 들었다면은 이거는 결국 뭐죠? 예, 일괄 가입이 아니라 앞에서 딱 봤죠. 개별 가입이잖아요. 워낙에 비싸니까 그죠? 이렇게 만약에 그 종목가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정액을 생산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죠? 예, 당연하게 그 보상을 받는 겁니다. 예, 이 종목가 하려기를 그런 그 뭡니까? 정액을 생산하는 게 그 뭡니까? 그걸 목적으로 키우는 건데 정액을 생산하지 못해버리니까 당연하게 피해를 입은 거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돼지 같은 경우는 돼지 가금 다 이렇게 한꺼번에 퉁 해서 모아놨습니다. 예, 그리고 기타 가축이라는 게 뭐냐면 사슴, 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소리 뭐 이런 것들이 기타 가축이에요. 가금은 이제 지금까 닭이나 오리나 뭐 이런 것들을 가금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요런 뭡니까 축종들은 어떠냐면 폐사, 예, 폐사하면 무조건 주거해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주거에만 주는 거예요. 보험금이. 아셨죠? 근데 그 죽었을 때도 사고 발생한 때부터 언제요? 예, 그 120시간 이내에 폐사되어야만이, 예, 보험금을 지급해요. 예, 그 120시간이 결국은 날짜로 따지면 5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셨죠? 예. 지난번에도 한번 요런 것을 아느냐 모르냐 해갖고 결국은 보험금 산정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것도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면 다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기출문제를 꼭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런 의미로 공부하라는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고 다시 제가 만들어드린 이 강의 하나를 갖고 공부를 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되겠죠.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는 거하고 이걸 목적을 갖고 공부하는 거는 큰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데 7일 만에 죽었어요. 그건 보상 안 한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갖고 여기 제가 원칙에 놓은 건 뭐냐면 그러나 뭐 이렇게 회사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돼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근데 그걸 지급할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칙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원칙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뒤에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자, 말은 어떤가 하면은, 이렇게 경추골절, 사지골절, 탈골, 요거 어디서 많이 봤죠? 그죠? 이 소하고 봤죠? 소나 말이랑 비슷하니까, 그죠? 예, 생김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런 부상을 입었을 때만 보상을 해주고. 쉽게 말해서 돼지 같은 경우는 이런 사지골절을 입었다고 보상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사슴 보상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의미를 여러분께서 잘 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만 해주는 거예요. 요거 말만 해주는 거고, 그죠? 나머지는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산, 산용마비, 요거는 딱 여기 있죠? 예, 똑같아요. 근데 급성공차증은 소에만 해당되는 병이다 보니까 없는 거고요. 여기 이제 산통이 여기 이제 말 같은 경우는 산통이 들어가 있고, 경주마 같은 경우에 눈이 실명돼 버리면 경주마로서 뭡니까? 아무것도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장님이 돼갖고 경주마로서 이렇게 달릴 수가 없죠. 그죠? 요런 걸로 인해갖고 긴급도축하는 거. 이 긴급도축도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죠? 요럴 때만 인정해준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긴급도축은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갖고, 갈로치기를 해서 쓰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뭔 얘기냐. 그러니까 제가 요를 보라색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요래 놓고 딱 깔아놓고, 요렇게 딱 해놓고, 뭡니까? 긴급도축. 아니면 요걸 딱 해놔놓고, 여기 갈로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긴급도축. 이것을 딱 알아야 돼요. 어떨 때 긴급도축을 인정해 주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불임. 이제 송빈마 같은 경우. 예. 여기 보면, 여기가 종목 U 같은 경우는 이제 정액 못하는 거고, 요 불임이라는 건, 요 비는, 예, 암말이잖아요. 그죠? 암말인데 아주 혈통 좋은 암말이겠죠. 시암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암말인데, 임신을 못 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종빈마가 이제 뭡니까? 가축 재보험을 들면은, 보상을 받겠죠. 그죠? 예, 죽지 않아도 이건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인정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딱 보상되는 내용이 딱 요거예요. 요걸로 해서 죽거나 아니면 여기처럼 백방불명되거나 이렇게 불임되거나 아니면 정액 생산을 못하는 종목이거나 요럴 때만 보상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축사 같은 경우는요. 시간이 벌써 40분이나 지났네요.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걸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진행이 지금 좀 늦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축사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 뭐 풍예, 수해, 설해, 뭐 똑같죠, 그죠? 이 지진, 그죠? 예, 풍수설진이고 그다음에 화재 똑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축사에는 또 이제 논란이 될까봐 벼락도 포함한다까지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론서 있는 그대로 넣고 여기는 또 화재 그 벼락 포함 이렇게 없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넣을 이유는 없죠. 그렇지만 여기 또한 그것이 보장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걸 갖고 여기는 어떻게 벼락이 돼요, 안 돼요? 사실 그게 시험 문제로 나오기는 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여러분께서 뭐 그냥 그렇구나 정도까지만 넘어가야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 그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아셨죠? 예, 그리고 이렇게 지진에서 직접 손해 및 피난 손해.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피해를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 설해 놨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뭐 그 소 키우는데 그 산사태가 나고 막 눈이 막 내려가고 축사를 다 막 그냥 안에가 눈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소 그냥 가만 놔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죠. 소를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동해갖고 다른 데 이동해 있는데 거기서 소가 좀 잘못됐어. 그런 것을 보상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 피난손해라는 의미는. 아셨죠? 그런데 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생긴 손해만 보상을 한다. 만약에 뭐 쉽게 말해 피난지에서 한 달 동안 있었는데 그 한 달 만에 어떤 소가 잘못돼서 뭐 죽었다. 이런 경우는 손해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요 지금 축사를 얘기하면서 제가 갑자기 또 소를 얘기했네요. 예. 그 축사를 하여튼 이동해 가지고 피난 손해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의미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사니까 그 시설물이니까 그 불이 났을 때는 막 이렇게 불 끌라고 또 막 물 갖다 대다 보면 또 다른 피해를 입죠. 그죠? 그런 피해 다 인정해 주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상품 보면 그 화재 강릉에서 봤잖아요. 그죠? 소방 손해는 다 보상해 준다. 봤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용 손해. 이 비용 손해도 좀 이따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잔존물을 이 축사가 막 이렇게 잘못됐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제거하고 뭐 이렇게 가축이 죽었어요. 막 이러면은 또 처리하려다 보면 뭡니까? 잔존물 처리도 하고 또 잔존물도 또 제거 제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비용들도 다 뭡니까? 손해로 인정을 해 줍니다. 이건 따로 슬라이드 하나 만들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진 피해를 인정해 준대. 지진은 그러면 과연 어떤 거를 인정해 주느냐. 또 그것 이제 그런 것들이 이론서에 있고 하니까 당연하게 또 뭡니까? 세부적으로 알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 기준이 넘는 것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한다니까 요거는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붕, 뭐 기둥이나 이런 지붕틀이 한 개를 해체해갖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안 해준다는 얘기. 적어도 2개 이상 정도 이렇게 해체해갖고 수선하거나 이런 걸 인정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기준만 보시면 됩니다. 기둥보트를 하는데 2m 이하의 균열 발생. 아이고야, 50cm 그 균열 발생한 그 피해로 인정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 피해 났야만이 해준다는 얘기죠. 그쵸? 예, 그러니까 2m를 초과해서 균열이 발생했을 때를 보상해 주겠다. 이런 거고요. 지붕재도 마찬가지고, 그죠? 지붕재 같은 경우도 2스퀘어미터 이하 정도, 그만치면 이렇게 잘 수선했는데, 그걸, 피해 났으니까 보상해줘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2스퀘어미터 초과했을 때만 보상해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 같은 경우, 그런 보험금 지급과 관련이 있으니까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되고, 가축, 사초, 잔존물 처리 비용이라고 돼 있고, 저도 처음에 이제 잔존물 처리하고 잔존물 어디든 제거 쓰고 막 굉장히 헷갈렸었어요. 그러니까 처리한다는 건 이렇게 소나 돼지가 죽었을 때 그를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잔존물 처리라고 하는 거고요. 축사 같은 경우는 축사가 막 무너지고 하면은 그를 막 그냥 나무나 뭐 철골재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를 제거를 한다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축사 같은 이 시설물은 제거입니다. 그러니까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해가림 시설, 아직 이 과목을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 시설물 쪽에. 그리고 뭐 농업 시설물 같은 경우도 잔존물 그 제거 비용이라고 써요. 왜냐하면 시설물이니까 이 축사처럼. 아셨죠? 거기 가면 또 이렇게 비용 손해에 대해서 당연히 이 과목에 당연히 보험금이 이것도 그냥 비용 손해니까 당연하게 또 공부를 할 거죠. 그러니까 축사에서 먼저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랑검정조서는요, 지난해 나온 건데, 이런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갈로치기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봐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해하는 부분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 이내로 강의를 하려고 강의안을 준비했는데,
지금 아직도 2장이나 넘게 남아있어요. 그 17분 남았는데. 그래갖고 새로 이렇게 녹음한다고 해서 또 이게 또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뒤에 거는 도리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실 내용이에요. 그래갖고 요 중요하다고 하다 보니까 설명을 제가 이제 어떻게 공부하시라 하는 의미를 전달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쉽게 말해서 주계약으로 다 보장되는 거예요. 예, 축사 같은 거, 잔존물, 쉽게 말해서 축사보험 들면 당연하게 잔존물 제거 비용까지도 주계약으로 다 보장을 해준다는 얘기죠.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도 주계약에서 보장을 해주고, 이제 요 특약이라는 건 뭐냐면 요걸 들었을 때만 보장을 해주는 게 어떤 거 있나 가축재해보험에서 보면 화재 대물 배상 책임.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 시설물이 불이 나가지고 인근 그 농가에다가 막 피해를 발생시키면 이 화재 대물 보상 책임 특약을 가입하면 어떻게 됐죠? 예, 인접 농가에 피해된 거를 직접 보험회사에서 책임져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앞에 농작물 재보험에서는 농업용 시설물이라든지 농림 시설물 같은 경우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을 가입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것도 특약을 가입해야만 그 보상을 받아요. 그렇죠? 이런 건 주계약에서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대부분 특약으로 가입을 해야만이 보장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보험료도 좀 비싸겠죠. 그렇죠? 예, 인근 농가 피해가 발생하면 수억 대가 발생할 텐데,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렇게 특약을 들어서 하는데 대부분 이 소라든지 모든 거 있지 않습니까? 가금, 말, 축사 이런 거 모든 것을 여기 쉽게 말해서 소 보험 따로 들을 수 있고 돼지 키우는 사람 돼지만 따로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돼지 보험을 들면서 이 화재 대물 배상 책임을 요걸 들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축사는 자동적으로 돼지 키우면 축사가 당연히 있으니까 다 자동적으로 가입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계약이고 요것을 특약으로 해갖고 다 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통사항이라는 얘기고요. 특약을 다 들 수 있다. 예, 생각하면 되고, 소 같은 경우는 도체결함 있죠. 요것도 이제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도체결함에 대해 뭔가 이렇게 쓰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치열, 수정, 근역, 외상, 근육제거. 저 참 이렇게 암기하고 이런 걸 참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꼭 이런 걸 어렵더라도 하세요. 제가 일부러 해놓은 이유 이제 뭔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부할 양을 정말 줄여가지고 제가 안내를 드리고, 근데 적어도 여러분 이거는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공부하세요. 이렇게 하늘색까지 표시해갖고 돼 있으면 요거는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렵더라도 그런 의미예요. 예, 저도 사실 외우는 걸 참 싫어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렇다고 너무 쉽게 공부해갖고 우리가 합격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조금은 우리도 고생스럽게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 요 정도는 우리가 하자. 제가 전부 다 책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하시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가능하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고생스러울까봐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쉽게 여러분께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할까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표시까지 다 해가지고 드리고 있는데,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은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분명히 요런 걸로 나올 수 있어요. 부상이라는 걸 어떤 걸 인정해 주냐. 제가 요 탈골 돼 있는데 여기 사실 점으로 돼 있거든요. 4가지인데 제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탈골 요 따로따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도체 결함 같은 경우도 결국은 5개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이 협정보험 가액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게 뭡니까? 기평가. 보험 가입할 때, 이거는 두당 얼마씩으로 가입하자, 200만 원으로 하자, 300만 원으로 하자, 미리 결정해갖고 하는 거 있죠. 그 협정, 정해서, 협의해서 정해갖고, 보험 가입을 미리 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평가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종빈우나 유랑검정 젖소나 이런 것들은 미리 보험 가입을 딱 해갖고 그걸로 보험을 딱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사고나 나더라도 어떻게 되죠? 그것은 처음에 들었던 그걸로 가지고 사고 당시에 보험 가입을 한다. 우리가 배웠죠? 상법보험에서 그걸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 300만 원으로 보험을 들면 결국은 사고 났을 때, 이거 300만 원짜리가 죽었네? 이렇게 파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액 산정하고 계산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과목에서는 보험금 계산이 참 쉽습니다. 도리어. 아셨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고, 돼지나 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지 같은 경우는, 질병보장, 요걸 들어야만이 되고, 축산유지, 이런 유언보장, 특약을 가입해야만이 축산 휴지에 따른
뭡니까 그 보장을 받는다는 얘기고요. 정기적 장치 위험 보장도 이것을 가입을 해야만이 드는 거예요. 아셨죠? 폭염재해 보장 돼 있죠. 요 잘 봐보시면 말이나 이런 데 폭염재해 보장 없죠. 예, 오직 돼지 가금만 이렇게 들 수 있는 거예요. 예, 폭염으로 인해서 많이 피해가 되니까 야 이거 특약을 가입하면 보상해 줄게 이런 겁니다. 아셨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고, 여기 정기적인 인한 손해 있잖아요. 아까 이런 것처럼 요럴 때만 인정해 주겠다 이런 것처럼 요 특약을 가입하더라도 사고 발생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폐사돼야만이 인정해 줄게 하고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이렇게 날짜, 시간 이런 것이 참 우리가 그 뭡니까 그냥 쉽게 공부하면 외워진 것 같지만 막 이거 있고 이거 따르고 막 이러다 보면 조금씩 혼선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꼭 주위에서 공부하시라고 일부러 해놓은 거예요. 폭염선을 봐보세요. 특별 발행 전 24시간 전부터, 1일 전부터 해제 딱 한 날로부터 24시간 딱 이렇게 1일 지났을 때까지 이내 폐사되는 경우만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말은 이런 거를 이제 특약을 가입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예, 사슴양도 이렇게 보면 긴급도축 같은 거 있잖아요. 보통 주기하고 이렇게 보장을 해주죠. 소나 말 같은 경우는 그죠. 근데 사슴이나 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약을 가입해야만이 예 이렇게 긴급도축 이게 그걸 인정해줘요. 특약을 가입하지 않으면 긴급도축에 하더라도 죽어도 긴급도축으로 죽어도 보장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로 잘 봐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뭐 부상은 고대에 계속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산형마비, 기능물류, 난산 여기 딱 나오죠. 기립불능이 여기 뭐 유랑감소 여기 뭐 산통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되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꼭 그대로 딱 나오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우리 농작물 재범에서는 부보장이 좀 많았어요. 그죠? 예, 저 같은 종합 사가수만 하더라도 가을 동상에 부보장, 막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시설작물 쪽에 가면 어떻게 돼? 수재 위험 부보장, 뭐 이런 특약을 막 가입해갖고, 그런 거 보장 안 받겠다 하면, 아이고, 보험회사에서는 고마워요. 아이고, 보험금이 그런 사고 나면 보험금 안 줘도 되니까 보험료 할인해 줄게요.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가축재보험에서는 부보장은 오직 하나 요겁니다. 예, 돈사, 가금사가 만약에 눈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때 그걸 보험금 청구 안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부보장 특약을 딱 들면은 어떻게 되죠? 이 특약을 드는 순간에 보험료가 할인시켜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요걸 특약을 가입에 따라서 여기 대해서 보험료를 받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 이렇게 보험 든 거 있잖아요. 이것을 할인해 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요거만 딱 요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하시고 옛날에는 요게 4.9%, 9.4% 할인을 해주는 것이 이론서에 업무방법에 있었는데 지금 이론서로 넘으면서 그것도 삭제가 됐어요. 삭제가 되니까 요것이 만약에 부보장 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쓰라고 나올 수 있죠. 그럴 때 뭐요? 돈사고 가금사만 손해 부보장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이쪽 저쪽으로 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간을 제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현재 소요를 해갖고 결국은 아예 딱 한 면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정도로 중요하니까 두고 계속 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9분 남았지만 이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보상 안 해줄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보상 안 해줄게. 그래갖고 고의 또는 이런 것도 아시죠? 예. 그래갖고 위탁도살 이런 거는 폐사되더라도 안 해준다. 예. 가축 전염병에 의한 폐사는 안 해준다. 전염병은 당연히 안 되겠죠. 질병보장도 몇 개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유실 매몰되는 건 안 해주겠다. 예. 여기 정부 공무원 살처분 도태공무원 안 해주겠다. 이런 것이 근데 시험 문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온단 말이에요. 보상하지 않는 이런 건 안 해주겠다 하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의 목적이 도난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는 안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소만 해주니까. 그쵸? 그러니까 안 해주는 게 원칙인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여기다 소 제외라고 했지만 이런 거는 원래 안 해주는 거예요. 아셨죠? 소만 해준다. 그리고 요것도 뭡니까? 이 과목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일부러 앞으로 당겨갖고 여기다 넣은 거예요. 이거 보상하지 않는 거잖아요. 1개월 이내 질병 관련 사고는 보상하지 않거든요. 그죠? 공통적으로. 예, 다 이렇게 적용된다. 긴급도축만 제외된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물을 수도 있고. 아셨죠? 그리고 이제 소 같은 경우는 이게 뭡니까? 도난 또는 행방불명 된
것을 보상해 주는 건 소만 해주니까 좀 까다롭게 당연하게 그 인정이 되겠죠. 나머지는 무가나 따지지 않고 무조건 놓고 안 해주는데 소만 해주니까 야 이런 경우만 해줄게 하는 겁니다. 30일 내에 발견하지 못한 거 보관장소를 72시간 이상 비워둔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 이런 것들은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보관장소를 벗어나갖고 있는 동안에 그 도난사고 난 거는 인정 안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 기준을 당연히 물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빨갛게 해놓은 거고 그리고 돼지가금 기타 가축 같은 경우는 그 전기 장치 설비의 정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는 원래 보상을 안 해줘요. 예, 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축사도 마찬가지. 여기 지금 말해보지만 이 사고는 원래 안 해주는 거예요. 결과로 생긴 화재 손해만 보상을 해요. 그러니까 요것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앞에서 딱 봤죠. 예, 돼지하고 아마 가금이었을 거예요. 정기적 장치 위험보장 특약이 있나 없나 봐보세요. 그 앞에 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야 돼지나 가금 같은 경우는 정기적 장치 이런 걸로 해갖고 사고 나더라도 보장받기 위해서 보험료도 더 내고 뭡니까 그 특약을 가입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되고 결과로 생긴 화재 손해만 보상을 해주는데 요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정기적 장치 위험보장 특약을 가입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나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요? 돼지하고 가금만 가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내용은 여러분께서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라색도 없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축사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이런 것들은 안 해준다. 그 읽어보면 다 그냥 이것만 당연히 안 해주는 거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요게 벌이라든지 이렇게 양이라든지 돼 있는 거는 이론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 건데 설마 이런 것까지는 나오겠어 할 정도의 여러분들 읽어봐 보시면 느낌이 올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게 강의를 하면서 그래도 정말 한 개라도 가능하면 놓치지 않고 강의 하나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비용 손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용손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보험 사고 났을 때 상법보험편에서 배웠잖아요. 보험 사고 났을 때 보험 그 사고가 더 이상 이렇게 크게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손해 방지 노력을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그 노력을 해서 필요 유익비가 발생됐다면 그것은 보험 가입 금액이 초과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것을 상법보험편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 비용 손해입니다. 비용 손해. 그래갖고 손해 방지 비용 딱 있죠. 대입금 보정 비용도 마찬가지고 잔존물 보정 비용이라 이런 것들이 다 비용 손해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고 그 내용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그 2과목에 가면 어떻게 산정하는지 보험금 산정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2과목에 대한 내용이니까 거기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고 1과목에서는 요 개념 정도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축주에 보면서 5가지 비용을 손해의 일부로 간주해서 보상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 또한 소가 죽어서 폐사되면은 그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이것 또한 손해란 용어를 쓰는 거예요. 비용, 손해. 그죠? 이것도 손해예요. 그러니까 그 손해보면 손해를 보상하는 거니까. 그죠? 결국은 이것 또한 보험금으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면 잔존물 처리가 뭐였죠? 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가축 같은 거 죽었을 때 그 처리하는 걸 잔존물 처리 비용이라고 하면 되고, 만약에 축사가 어떻게 피해를 당해갖고 축사를 이렇게 키우려면 어떻게 되죠? 잔존물 제거 비용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리하고 제거 이렇게 2가지를 쓴 거고요. 폐사한 경우 폐쇄했으면 결국은 이게 처리가 되겠죠. 그렇죠? 예, 소가 죽었으면 그 처리를 하려면 그 견인비용이라든지 차에 싣는 비용 이런 것들을 잔존물 처리 비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중요한 게 항상 아닌 경우 이런 걸 묻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근 지역의 토양이라든지 수질 물질 제거 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 비용은 이런 것들은 처리 비용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적법인 시설의 렌더링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비용은 이 렌더링 비용은 보상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이런 것이 렌더링 비용으로 얼마 들었다 하면 그런 잔존물 처리 비용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이게 계산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이렇게 이해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을 딱 제시해 놔놓고 그 잔존물 처리 비용은 얼마냐?
산정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손해방지 비용이라는 건 방지 또는 경감 이하의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의 비용, 요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데 쉽게 말해서 아니 소 자라고 있는데 거기에 당연하게 병 같은 거 이런 게 안 생길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뭡니까 예방주의 이런 거 실시하고 그런 비용 같은 걸 손해방지 비용이라고 그 뭡니까 청구하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되죠. 이런 것들은 관리, 당연하게 보험 목적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관리해야 될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은 보장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물을 수가 있으니까 빨갛게 돼 있는 거고요. 대입금 보정 비용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제가 앞에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나요? 그죠? 삼자를 그 뭡니까 삼자의 이에서 그 손해가 발생했을 때 청구권 대위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 그 청구권을 뭡니까 보험회사가 그냥 직접 그 제3자한테 청구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뭡니까 일단 여기 삼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걸 또 뭐 이거 뭐 그 시효기한 권리의 또 소멸기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또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또 뭐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계약자 피보험자가 지출하게 되면 그것을 대입금 보존 비용이라고 해갖고 만약에 뭐 100만 원 썼어요. 그럼 그것 또한 비용 손해로 인정해갖고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해주겠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잔존물 보존 비용이라는 거는 뭐 시설물이 쉽게 말해서 고철만 남았어요. 그러면 그 고철을 그냥 가만 놔두다 보면 누가 훔쳐가고 할까봐 못 훔쳐가게 뭐 이래 하다 보면은 한 10만 원 정도가 뭐 비용이 들었다 치면 그 비용 잔존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쓴 비용은 또 보장해 주겠다는 거고요. 협력 비용이라는 거는 제보험사업자의 요구에 따라서 지출한 필요 또 유익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뭐 이렇게 하는데 야, 그 좀 미리 좀 설치해 줘. 내 다음에 줄게. 보험회사에서 그런 게 있으면 그게 협력 비용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도 비용 손해로 인정을 합니다. 나머지 이제 그 보험금과 관련된 내용은 이 과목에 가서 따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